얼마 전에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모스크바 함이 침몰당하는 수모를 당했어요. 러시아가. 드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대함 미사일에 의해서 네. 격침이 됐던만요. 근데 이 수모를 회복하려고 하는 듯이 아주 엄청난 무기체계를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장 184m짜리 핵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고 명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물급 핵잠수함이죠. 그래서 러시아 세프마시 조선소가 모스크바 순양함이 지대함 미사일 격침된 상황을 반전하게 한 이른바 게임 체인저 개념으로 벨고도르함 핵잠수함을 러시아 해군에 정식 인도했군요. 7월 24일 날 미국에서도 확인하고 지금 이제 시험 운항에 들어가서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뭐 작전 투입보다는 적응 훈련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이게 한 번 입수를 하면 120일을 작전 500m 그 수중에서 작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최대 수심이 520m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길이가 184m. 184m면 100m 육상 선수가 뛰어도 두 번을 뛰어야 되네. 그런 정도고 17,000톤급 승조원이 100명이 넘고 110명이 되는 그런 거고, 이 벨고도르함이 핵잠수함이 2019년에 이미 진술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렇게 진수가 늦어지고 러시아 해군의 인도가 늦어지다가 이제 정식으로 인도가 됐고, 이런 핵잠수함을 겁내는 이유는 거기 장착된 무기체계, 당연하죠. 무기체계 때문에. 여기에 포세이돈 핵 어뢰가 6발, 8발까지 장착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잠수함에는 그 수중 무인정이라든지 심해 구조 잠수정 등 그 핵추진 소형 심해 잠수함을 같이 이제 데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캥거루가 새끼 캥거루를 갖고 있듯이 심해에서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잠수함에다가 부착시키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상당히 그 괴물급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포세이돈 핵 어뢰는 100메가톤, 그러니까 나가사키 원자탄의 100배 파괴력을 갖고 있는 어뢰인데, 이걸 6발을 장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구 최후의 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미디어를 통한 신냉전이 이 지상이라든가 드러난 곳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해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이 많은 이제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런 어마무시한 무기 체계가 이 지구상에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니냐,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일인데 하면서 많은 우려들을 나타냈지요. 그런데 하여튼 등장을 했고, 이게 러시아 해군의 인도가 되었고, 지금 북해에 지금 시험 운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기 체계, 그 공격형, 또 아주 그 가공할 만한 그 공포스러운 그 가능성을 야기할 만한 이런 무기 체계가 착착 운용군에 인도되는 것은 보면은 아마 푸틴의 세계 전략이나 소비에트 시대의 그런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야망과 러시아의 국내 정치적 여건과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네요. 인류 최고의 날, 즉 둠스데이 핵탄두로 지금 불리고 있는 이 포세이돈은 인류 최후의 날. 최후의 날. 최후의 날. 그 세계 해군사에서 하여튼 유일무이한 무기체계로 회자되고 있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여기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타임스에서 지난 7월 12일 날 보도했는데요. 벨고도르함 핵잠수함의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전략적 억제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거 아니냐. 진수시까지 뭐 이런 그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서 다양한 의구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핵 어뢰나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그 주체들의 어떤 오판에 의해서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그 최후의 날 시나리오로 휘말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다 밑 500m에서 그 무인 잠수정까지 자선을 거기서 이제 내보내고,
이 가공할 무기 체계를 직접 6발 내지 8발까지 장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지휘소가 되는 거예요. 해저에 새로운 전쟁 지휘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거다. 그 잠수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제 SLBM 같은 거는 이해를 하도 많이 봐왔고 북한도 흉내를 내니까 알겠는데, 핵 어뢰는 도대체 뭐를 공격하기 위한 거냐? 그러니까 전술급 어뢰겠죠. 그 핵 어뢰에 장착된 핵무기는 이것이 억제나 위협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전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스러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제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벨고도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과 핵무기 균형에서 그동안에 열세에 있었던 러시아가 핵 억제력뿐만 아니고 이것이 메가톤급 이런 핵무기 핵 잠수함을 개발함으로써 사실상 그 이른바 매드라고 하는 과거에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에 의해서 상호 확증 파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나 실제 현재도 진행형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봤을 때 가공할 만한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시나리오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인류한테 인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푸틴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과거에 공개함으로써 전략적인 억제력에 대해서 그 아웃라인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호이 75 신형 전투기와 함께 이번에 벨고도르 핵잠수함을 북해 함대 사령부에 배치를 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이 갈등과 전략 지도가 어떻게 이제 정착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초미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세계 그 핵무기 경쟁에서 저는 이상한 징후를 하나 보는데, 북한의 경우도 보고 이런 극비로 아주 그 비장의 무기 체계로 전략 무기 체계로 가지고 있어서 극비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또 중국, 북한, 러시아 할 거 없이 이런 주요 전략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또 개발하고 있는 주체들이 슬쩍슬쩍 그런 재원이라든가 성능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되게 통해서 이제 이런 걸 공개할 때는 어느 다른 데서 열세를 좀 만회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읽을 수는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작은 국지전에서 지금 많은 그 열세를 노출시켰고 자존감이 많이 허점들을 많이 그렇죠. 드러내다 러시아 군대 보니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냥 붉은 군대 엉망이구만 하는 얘기도 내가 많이 나오고. 일부는 이렇게 무너져 있을지 몰라도 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근데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과시가 과시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오판이 아주 치명적인 그 무기 체계 운용의 실수라든가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다양한 헐리우드 무비에서 영화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그 핵무기 도발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던 게 실증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러시아의 벨고도르 핵 잠수함이 촉발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의 러시, 이것은 참 우려할 만한 징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벨고도르 핵잠수함과 포세이돈 핵탄두, 핵어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별명처럼 둠스데이, 인류 최후의 날을 향해 가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장하기 위한 억제 무기의 수준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이상한 아이러니, 그 와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틈새 시장에서 K방산 잭팟을 그 노래하는 아주 묘한 현상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